4년 전 처음 발견한 종양. 그 후로 아이는 스스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니다 싶어서 포기도 하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걷는 것조차 버거운 딸의 두 다리. 엄마 영순 씨의 어깨가 더욱 무거운 건 1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도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죠? 딸이 아파고 눈물이랑 그치다고. 아빠? 다섯 식구에게 내려진 지나친 시련. 어두운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 소나무의 김민광입니다. 설상가상,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 겹쳐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오늘 소나무에서 만날 가족도요, 설상가상이라는 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4년 전 뇌에 종양이 발견된 딸 다솔양은 물론이고요, 남편까지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루가 다르게 지쳐만 가는 엄마 영순 씨. 누가 그녀의 힘든 어깨를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요?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 양동이를 들고 불편한 걸음으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빠 영호 씨인데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찬바람을 맞으며 불을 떼는 아빠. 매일같이 그가 솥에 물을 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 공부 떼시는 거예요. 학교가 좀. 밥 먹어라. 할머니 부름에 잠에서 깨어난 아이, 영호 씨의 아들 연동입니다. 아직은 이부자리가 아쉽지만 곧 씻을 준비를 서두릅니다. 자리야, 손좀 어린 아들을 위해 매일 솥에 물을 데워주는 아빠. 그 덕분에 추운 겨울에도 씻는 일이 좀 수월해졌습니다. 연동이를 챙겨주는 사람이 여기 또 있습니다. 빨리 해라. 네 거다. 내년이면 여든을 바라보는 할머니인데요. 어린 손자 연동이에게 더욱 마음이 쓰이는 이유는 아빠 영호 씨의 건강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사 맛있어요? 밥맛 좋고 그래요. 운동하면. 왜 운동을 하시는데요? 다리가 조금 혈전해요. 작년에 이 몸뚱이 하나 못 썼어요. 5달을 병원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 저기 바른 짝을 못 써. 잘 시방도 못 써요. 김영호 씨 딴 사람 보기에는 멋장한 보이지요. 딴 사람들 보기에는 멋장하지. 1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빠.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아이. 그런데 연동이보다 더 먼저 서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빠인데요. 가자. 가자. 연동아 가자. 아직 시간 안 됐다니까. 올리고. 아빠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아빠가 아프셔갖고서 정신이 오락가락한가 봐요. 그래갖고 제가 항상 말해줘야지만 아빠가 알아요. 아 그럼 지금 늦은 게 아니에요? 예, 늦은 게 아니에요. 아유 가자. 예. 아빠 성화에 못 이겨 이날도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섭니다. 저기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시간 개념조차 잊어버린 아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아이처럼 돼버렸지만요.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학교에 가는 아들을 배웅하는 건데요. 예. 차비 놔둬야지. 이때 주머니에서 꼬깃한 쌈짓돈을 꺼내주는 아빠. 차비. 하지 먹어. 아빠의 마음은 쓰러지기 전하고 다를 바 없지만요. 사춘기에 접어든 연동이는 아빠의 관심이 다소 불편해 보입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매일 아침 정류장으로 배웅 나오는 아빠. 연동이도 아빠의 관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올해 나이 16.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나이기도 하죠. 옆에서 보니까 그 운동권을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네, 많이 챙겨 주시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하려고 하죠. 아 그래요? 아, 좀 귀찮아요? 네. 나 아빠의 마음하고 다르구나. 네. 버스를 기다리는 사이 잠시도 쉬지 않고 운동을 하는 아빠. 1년 전에 쓰러졌을 땐 오른팔과 다리를 전혀 쓰지 못했는데요. 매일 운동을 하면서 지금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매일 밥맛 좋고 운동하고 체력 좋고 저렇게 해요. 그러니까 밥맛 좋으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예, 밥맛 좋고. 운동 안 하면 밥맛도 없고 운동하면 밥맛 땡기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버섯도 잘 가. 아들이 버스에 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아빠도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여보세요? 응, 밥 먹고 가. 응. 그게 누구예요? 민우리. 연동이 엄마요? 야, 뭘 하세요? 연동이 밥 먹고 이제 준비 다 했느냐고. 아침마다 이렇게 전화 오시는 거예요? 야, 며느리는 어디 계신데요? 청주 저기 병원에. 병원에요? 야, 애 때문에. 딸 때문에. 손자딸. 네, 손자딸이 아파서. 시내에 위치한 대학병원. 이곳에 손녀 다솔이가 입원해 있습니다. 다솔이 콜록콜록. 4년 전 손외에 종양과 수두증이 발견된 다솔이. 올해 9월 2차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엄마 영순 씨가 아이 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솔이는 네. 어디가 아파서 여기 병원에 오게 된 거예요? 뇌종양 저기야. 악성 때문에요. 한 번도 견디기 힘든 뇌 수술을 2번이나 해온 다솔이.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요. 머리 앞뒤로 커다란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런 아이가 더욱 안쓰러운 건 자신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스스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 다른 아이들보다 말하고 행동하는 게 더디었던 다솔이. 가족의 사랑만큼은 모자람 없었지만요. 4년 전 예상치 못한 병이 아이에게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보고되지 않는 굉장히 드문 질환인데요. 레미테 듀클로스 병이라고 좀 일종의 과호종인데요. 이게 전체가 손에 발생한 종양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 숨골이 상당히 압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크게 자라는 그런 종양, 희귀한 종양입니다. 똑바로 누워볼까요? 똑바로 누워서 한번 해봅시다. 석 달 전엔 손과 발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도 한번 들어보고 다리도 번쩍 들어보세요. 옳지. 쭉 뻗어봐요. 쭉. 쭉 뻗어보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빨리 걷지. 옳지. 수술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사진은 수술 후 CT 사진인데요. 이 부위가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가 되고 숨골이 잘 감압이 된 그런 소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 치료를 통해 스스로 걷고 말하고 먹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다행히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솔이가 말하는 거는 뭐뭐 말할 줄 알아요? 안 돼. 싫어. 좋아. 그럼 수술 전과 수술 후에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이 더 또렷해졌어요. 지금이. 다솔아, 누구야? 오빠? 정확하잖아. 지금은 무슨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쁘다는 표현이죠. 자기 이쁘다는 표현이에요? 응. 다솔이 이쁘다는 표현? 다솔아, 우리 얼른 치료해가지고 집에 가자. 알았지? 집에 안 갈게요? 너 여기서 사둘게요? 엄마 집에 얼른 가고 싶은데? 응. 엄마와 다솔이가 꿈에서도 보고 싶고 또 가고 싶은 집. 그곳에서도 오매불망 두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 달 전 손녀가 입원한 후로 눈이 짓무르도록 눈물을 흘렸다는 할머니. 남들에겐 부족해 보여도 금쪽 같은 손녀입니다. 2달도 넘어서 석 달 데려봤다. 왜? 이 머리 여기 혹이 있어서 수술했어요. 그래서 거기 안 물고 뚜껑 걷고 그 지가 걷고 붙잡고 오줌 내고 똥 내고 그러는데 그것도 시방 못 있난디야. 3번을 죽었다 깨놨어요. 3번을 병원에서. 아 그래요? 그래갖고 걱정이 좀 많으시겠네. 할머니. 아유 걱정 말도 못하지요. 뭐. 딸 간병 중인 엄마 영순 씨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는 아빠 영호 씨. 몸은 불편해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척척 해내고 있습니다. 도리어 연세 드신 어머니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이라는데요. 아빠가 이제 다 해지 이제. 아 그러면 아빠가 다 하는 거예요 집안일? 예. 그럼 집안일 뭐뭐 해요 아빠가? 빨래, 방 쓸고 그런 거 다 해요. 아, 아빠가 다 하시네요. 예. 할머니는 할 일이 없겠네요 거기도. 하나 편찮아서 갖고 안 못하고 많이 도와줘요. 아 그래요? 예. 집안일 말고도 그가 또 신경 써야 할 게 있습니다. 겨우내 쓸 장작을 마련해 놓는 건데요. 일을 하는 중간중간 병원에 있는 다솔이 생각이 나지만 여러 일들이 그를 쉽게 놓아주질 않습니다. 보고 싶죠. 한번 보러 가보고 싶기도 하시겠네. 예, 가는데 집에 가면 집에 일도 가고 아빠가 아들하고 둘이 해놓는데 옛날 추운 겨울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불을 떼야 하는데요. 이때 아들이 곁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빠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빠 나 오다가 손 삼촌 만났는데 삼촌이 나무 그 잘라놓은 거 갖고 오래 갖고서 갔다 올게. 집에 오자마자 교복도 갈아입지 못하고 수레부터 끄는 연동이. 어둑해진 길을 따라 아이가 한참 걸어간 곳은 동네 야산입니다. 늘 해온 일인 듯 수레에 나뭇가지를 담는데요. 아빠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면서 연동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헤어고 무거운 수레를 끄는 일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나무가 필요한 걸까요? 불 떼려고요. 무슨 불? 저희 집이 화목 보일러라 나무가 필요해서 지금 구하고 가는 길이에요. 올해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연동이.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알고 실업계 학교 진학을 선택한 속 깊은 아들인데요. 나무를 해온 뒤에도 아이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밤새 보일러 불을 살피는 겁니다. 일 년 전에는 아빠가 아프셨는데 아빠가 자꾸 까먹고 불 꺼트리는 일이 종종 생길까봐 보조로 제가 하고 있어요. 집안에 온기를 더해주는 일. 그동안 아빠가 해오던 가장의 짐을 이제 16살 연동이가 함께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하죠. 엄마가 병원에 간 사이 반찬부터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할머니가 신경 써서 차려준다고는 하지만 한창 클 연동이에겐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얼른 밥 먹어라. 하지만 오늘도 아이는 맛있게 먹습니다. 도리어 할머니를 위해서 김치를 먹기 좋게 잘라주기까지 합니다. 참 살뜰하죠. 할머니가 이가 안 좋으셔갖고서 제가 직접 잘라서 드렸어요. 이 하나, 이빨이 거의 없어요. 예, 다 빠지. 그 식사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래 이 두부만 해 먹어. 두부 같은 거만. 물렁물렁한 거만. 예. 아랫니 2개만 남기고 모두 빠져버린 할머니의 치아. 부드러운 두부 같은 걸로 반찬을 만들다 보니 아이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밥 쏟아 먹어. 여기 밥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이는 불평불만 없이 맛있게 먹어줍니다. 온 가족이 옹기종기 무릎을 맞대고 함께하는 식사가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됐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세 식구의 저녁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엄마의 하루는 다솔이 챙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냉수 맡아서 시원하게. 아이고 시원해라. 엄마. 물수건으로 씻는 걸 대신하는 다솔이. 수술한 부위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쪽 다리 주세요. 다시. 지금 다솔이는 엄마 없이는 모든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머리에 종양이 자라면서 이제는 숟가락도 쥐지 못하는 다솔이. 덩치 큰 16살 갓난아이가 돼버린 겁니다. 또 까부네 또 까불어. 아 밥이나 잡숴 아가씨야. 어찌 꼭꼭 씹어. 수술하고 나서는 숟갈질을 못해 아직까지는. 엄마 몸집보다 훨씬 더 큰 다솔이. 딸을 종일 씻기고 일으키고 눕히고 먹이는 일이 고되지만요. 조금씩 호전되는 아이를 볼 때면 엄마는 새로운 희망에 가슴이 설렙니다. 약 달라고? 어떻게 하라고? 약 달라고? 약 먹고 달라고? 여기에 다솔이표 예쁜 포즈까지. 이제 서둘러 식사를 하는 엄마.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서 근처 환자가 남긴 밥으로 대신하는데요.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것도 그렇고 비용도 많이 들으니까 언니가 식사를 잘 안 하니까 언니 버리기는 아깝잖아. 그래서 언니가 좀 어려우니까 좀 도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식사를 매번 이렇게 드셔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못 나가니까. 못 나가니까? 네. 그럼 계속 다솔양 옆에 있어야 돼요? 네. 엄마가 굉장히 힘드시겠어. 힘들어서 해야지 어떻게.
비용도 걱정이지만 아픈 자식을 곁에 두고 식사도 마음 편히 못하는 엄마. 게다가 오랜 병원 생활 때문에 병실에는 살림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다솔이를 위한 것들인데요. 엄마에게 허락된 공간은 작고 좁은 보조 침대뿐입니다. 그날 오후 엄마가 원무과를 찾았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줄까요? 안녕하세요. 다솔이었는데요. 네. 경험비 때문에 왔어요. 경험이 어떤 것 때문에 오신 건가요? 가지고 이번엔 그거. 진료비 때문에 그러시는 거세요? 네. 어느 정도 남았나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 네. 잠시만 좀 기다려보세요. 입원한 지 석 달째 병원비가 걱정돼 찾아온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중증으로 적용되고 있으신 부분 있으시잖아요. 영수증을 본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엄마. 700만 원이 넘는 진료비가 적혀 있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수술부터 시킨 게 잘못은 아니지만요.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 앞에 선 엄마는 왠지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갚을 길은 막막하고 어떻게 갚아야 되나 생각 중이에요. 걱정이에요. 그 어떻게 뭐 돈이 없어요? 네,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봐야죠. 다솔이가 입원하기 전까진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해온 엄마. 지금은 아이를 혼자 두고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솔이도 아프지, 아빠도 아프지, 집안도 걱정되지, 애들은 점점 커가지. 내가 그나마 집안 끌어나가다 못 끌어나가니까 답답하지요. 다솔이 때문에 손 놓고 있으니까. 병원비도 마련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지금 엄마는 어두컴컴한 길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입니다. 그날 오후 잠이 든 다솔이를 확인한 엄마. 살그머니 밖으로 나가는데요. 집에 갔다 온다 소리 하지 말고 소금머니 나가야지. 네, 갔다 올게요. 아, 여기 이모가 있을 거지? 이모, 다솔이 좀 부탁해. 네, 알겠어요. 다솔 제가 보이러 보고 있어요. 다솔이 좀 부탁해요. 네. 갑니다. 오랜만에 허락된 엄마의 외출. 서두르는 모습을 보니 멀리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언니! 아이고, 껌껌해라. 언니, 어디 가셨대요? 언니! 뭐 하셔? 언니! 고추장 자르는 거 있어? 가줄게. 엄마 영순 씨가 모처럼 집에 온 이유는 우연히 얻게 된 이 돼지고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가족 생각에 반찬으로 만들어 주려고 찾아온 건데요. 그녀 덕분에 모처럼 집안의 따뜻한 기운이 감돕니다. 다솔이 걸어. 아직도 멀었어, 언니. 기다려. 떼내면 걸어보게. 오랫동안 보지 못한 손녀 소식이 궁금한 할머니. 생각지도 못한 며느리 방문이 어리둥절하면서도 반갑습니다. 그 며느님 며칠 만에 왔어요? 2주 만에 왔어요. 아 2주 만에 오래간만에 왔네요. 야, 올 때가 있어. 애 때문에. 아 애 때문에 응. 그 며느리가 고생이 많네요. 고생 말도 못하겠게. 오늘 엄마가 집에 온 이유는 또 있습니다. 병원에서 세탁하지 못한 빨랫감을 들고 온 건데요. 아픈 딸 돌보느라 병원에서도 쉴 틈 없었던 엄마. 시어머니가 살림을 해준다고는 하지만요. 집에서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잠시도 앉을 새가 없는데요.
엄마 요거는 눈 왔다가 볶아 먹어. 요거 한 3시 실컷 먹을게. 야, 너 여기 눈 왔다. 빵도 냉장고에 넣어, 엄마. 안 돼. 안에 또 있다가. 김치 냉장고 누가 또 건드려놨네. 세상에 이게 뭐야?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2주 전에 담근 김장김치가 익으면서 냉장고 안에 김치 국물이 한가득인데요. 엄마의 빈자리가 이렇게 큽니다. 감 자리야 감. 감 여기 있어. 잘 넣어줘. 알았어, 여기 잘 넣었어. 나 갈 거요. 응. 연둥이 잘 챙겨줘요. 갔다 오셔. 서둘러 다시 병원으로 가는 엄마. 남은 가족과 딸을 책임져야 하는 엄마 영수 씨의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그 시간 병원에 있는 다솔이. 엄마가 없는 걸 알아챈 걸까요? 커튼 너머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데요. 작은 인기척에 뒤도 돌아보면서 엄마를 기다립니다. 다솔아, 잘 있었어? 집에 갔다 와서 김치 가져왔어. 김치가 없었어. 아이고, 여수 떠네. 이거 떨어뜨려 놨다가. 엄마를 보자마자 다시 밝아진 다솔이. 알았어. 응. 잠시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진 걸까요? 처음으로 웃음 지어 보입니다.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걱정되지요. 가시나 저거. 혼자 있으면 좀 힘들어요, 다솔이가? 네, 힘들어. 어떤 점을 좀 힘들어해요? 엄마도 찾아갔고요. 얼른 갔다 와야지 돼. 저 웃는 거 봐, 이제 가시나 저거. 예쁜 포즈까지 하는 걸 보니 안정을 찾은 것 같죠? 다솔아 기분 좋아요? 남들에겐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엄마에겐 더없이 소중한 딸 다솔이. 영순 씨의 다짐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난 자식이니까 내가 안고 돌아야지. 그렇다고 엄마들 애기 버리는 엄마들 많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지. 나는 어차피 내가 낸 자식이니까 끝끝내까지 책임지고 가는 데까지 간다고 내가 책임지고 안고 있는 거예요. 쟤도. 올래. 아이고 잘하네. 옳지. 어려운 형편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딸아이 간병에 힘쓰는 엄마 영순 씨. 그 절실한 마음이 다솔이에게도 닿아서 점점 나아질 거라고 믿는 건데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찾아오듯 지금 이 힘든 시절도 훗날 웃고 얘기할 날이 오겠죠. 다음 날 반가운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솔아, 뭐야? 뭐예요? 아빠 왔네. 뭐야? 응. 할머니 왔네. 할머니 왔네. 아이고, 애기 왔네. 아기는 바로 연동인데요.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마주한 다솔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솔양 누구예요? 아빠? 아빠? 그럼 이거 누구예요? 할머니? 할머니. 그 누구예요? 빙기? 지 동생. 동생을 그렇게 불러요? 네. 그거 잘 알아보네. 네. 기특해요. 이제 걸어 다니기만 하면 되겠어. 응. 할머니. 오랫동안 보지 못한 딸이지만 막상 마주하자 병실 밖으로 나간 아빠 영호 씨. 두 마리예요. 아픈 자식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건데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자신이 야속합니다. 옛날 좋았던 딸인데 아들 딸 둘이 있으니까 눈물 쨍나 이제 눈물
그만해. 이 가족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 어느 때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싶으면 좀 시끄럽게 밥만 좋게 떼다녔으면 좋아요. 식구들 건강하고 다수직 건강하게 저기 하고 뛰어다니는 모습 보고 학교 가는 모습 보고 건강할 뿐이에요. 식구들 다. 갑자기 찾아온 병. 가난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아픈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일밖에 없는데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길 한가운데 서 있는 가족. 이들은 언제쯤 행복한 웃음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만해. 숨쉬가 더. 움직일 수도 없고요. 숨도 쉴 수가 없어서 호흡 부전으로 사망을 할 수 있는 위험한 병이고요. 이제는 스스로 먹고 숨쉬는 것조차 버거운 경빈이. 미안. 아픈 딸을 돌보는 엄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미안해. 미안해. 나 때문에 그런 건가? 뭐 이제 미안하고 그냥 미안한 거 아프고 그래. 아픈 경빈이의 곁을 지켜주는 어린 형제들.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미안하다는 표현뿐인데요. 16살 경빈이의 웃음을 우리는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요? 거봐, 아까 내가 빼자고 했잖아. 왜 말 안 듣고 그래? 힘들어. 아까 빼자고 했지?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석션. 스스로 가래를 뱉을 힘조차 없는 경빈이. 오늘도 힘겹게 기계에 의지합니다. 뱉어봐. 목에 가래 엄청 많이 껴갖고 이거 안 빼면은 숨을 못 쉬어갖고요. 그래서 이걸 빼줘야 돼. 근데 지가 조금 저기 하다 그러면 가래 빼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제 그러지 않으면 가래가 여기까지 나오니까 빨리 안 빼주면 숨을 못 쉬니까 그러지 않으면 응급실로 또 가야 되고 이래서 가래를 못 빼면 응급실. 네, 응급실로 가야 돼. 숨을 못 쉬니까요. 스스로 숨쉬는 것조차 힘겨운 아이. 아픈 누나 곁에서 3살 된 막내 동생 주석이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언제야? 기저귀 하나 빨리 가져. 기저귀? 여기 또 동생이 있습니다. 엄마 심부름도 척척. 시키지 않은 집안일도 나서서 도와주는 착한 이 아이는 경빈이와 1살 터울인 여동생 은진인데요. 학교 가는 길에 남동생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은진이. 엄마는 아픈 언니 곁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동생 등원은 은진이 차집니다. 갔다 올게 언니. 빠빠이. 준비가 빠빠이. 조금만 기다려. 밥 집에 갖고 올게. 똑바로 앉아봐. 똑바로 앉아. 그렇게 앉으면 돼. 목에 힘이 없어서 스스로 삼키는 것조차 버거운 경빈이. 그래서 식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위로 가도록 튜브를 연결했는데요. 먹고 있어요. 스스로 음식을 먹지 못하다 보니 늘 기운 없어 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느 아이와 다름없이 밝고 건강했던 경빈이. 그런데 재작년부터 힘이 없어지면서 작년엔 중환자실에 입원할 만큼 상태가 안 좋아진 겁니다. 경빈이 같은 경우는 중증 근무염증 위기라고 해서 중증 근무염증 환자들이 이제 호흡 자체가 안 되는 정도까지 가는 경우인데 심해지면 환자가 움직일 수도 없고요.
짐을 나르거나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지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숨도 쉴 수가 없어서 이때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면 호흡부전으로 사망을 할 수 있는 위험한 병이고요. 처음엔 감기 몸살인 줄 알았던 경빈이의 병. 엄마는 아이의 병을 몰랐던 자신을 탓합니다. 그런 아이와 달리 한시도 쉬지 않고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0kg에 달하는 무거운 원단을 척척 차에 싣는 사람. 아빠 일영 씨입니다. 아빠가 하는 일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무거운 원단을 나르고 배달하는 건데요. 아픈 딸아이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는 잠시도 쉴 겨를이 없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하지만 일을 하다가도 울컥울컥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사망할 수도 있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아빠. 다 나아질 거예요. 아버님도 그렇게 믿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요. 지금 아빠에게는 큰딸 경빈이가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갑자기 힘이 나는 경빈이. 누가 온 걸까요? 바로 막내 동생 주석이네요. 됐어. 아 왔어요. 신발 벗자. 됐어.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네, 왔습니다. 네네. 늘 그렇듯 은진이가 하굣길에 들여온 건데요. 그래도 큰 누나 경빈이의 관심만큼은 못 따라옵니다. 뽀뽀 시켜봐. 뽀뽀 잘하. 귀염둥이 동생의 매력에 푹 빠진 큰 누나 경빈이. 그날 저녁. 주사봐. 밥 먹자. 저녁 식사를 앞두고 혼자 방에 있는 주석이. 그런데 이상합니다. 3살인데도 말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장난감도 없이 혼자서 노는 모습이 익숙해 보입니다. 주석아, 누나가 밥 준대. 일로 와. 누나 밥 준대. 주석이 뭐? 언니 한다고? 주석이 가면? 주석이 밥부터 한다. 한빈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저거 할게. 그렇게 해. 저기 할 때. 비록 자신은 먹지 못하지만 동생을 위한 경빈이의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주석이도 맛있게 먹습니다. 나 안 배고파? 어? 너도 먹을래? 엄마 해줄까? 어? 자신하고 13살 차이가 나는 주석이. 경빈이는 어린 동생이 참 사랑스러운데요. 왜 이렇게 이뻐해? 잠깐만. 이 세상에서 제일 가족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괜찮아. 가족 중에 주석이가 제일 좋아해? 큰 누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린 동생의 애교는 투병에 지쳐있던 경빈이를 잠시나마 웃게 만듭니다. 그렇게 내 식구의 밥상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원단 배달 일을 하는 아빠. 그러다 보니 짐을 나르는 일부터 일하는 장소도 한 곳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은 물론 경기도 곳곳을 다녀야 하는데요. 매일 배달해야 할 거래처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 수고하세요.
졸음을 쫓으며 운전하는 일도 무거운 원단을 나르는 일도 힘들어 보이는데 정작 아빠를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제 다른 애들을 보면은 이제 놀러 학교 이렇게 아침에 가면은 학생들 뭐 가방 입고 우리 딸내미 같은 애들 가방 입고 다니는 거 보면은 좀 우리 딸내미도 저렇게 좀 빨리 좀 했으면 낮아가지고 저렇게 다니고 싶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일하는 도중에 유일하게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점심시간. 그런데 아빠 일영 씨가 향한 곳은 식당이 아니라 한 마트입니다. 잠시 후 차에 들어온 아빠 손에 들린 건 빵과 우유.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힘쓰는 일을 하는 그에게 빵과 우유로 허기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왜 아빠는 빵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걸까요? 그래도 일도 힘드시고 한데 네. 밥 제대로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경빈이만 아프지 않는다면은 근데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그게 걱정돼가지고 그냥 이 빵으로 그냥 때우는 거예요. 잠시 쉬어가는 차량의 경고등처럼 아빠는 경빈이의 힘든 투병도 오래지 않아 끝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요. 아빠야. 뭐 하고 있어? 경민아, 아빠 봐야지. 먹었어요? 그냥 빵으로 먹었어. 아빠 사랑해. 이따가 또 전화할게. 이거 물었어요. 아빠 사랑해. 이렇게. 아빠도 사랑해. 아버님. 예. 잠깐 일 쉬시면서 또 영상 통화 하시네요. 예. 그래서 딸 얼굴 보니까 기운 좀 나세요? 네, 기운 나고 이제 기운 나고 마음이 보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움직이는 게 마음 편해요. 몸은 떠나 있어도 늘 아이의 걱정이 떠나지 않는 아빠. 그 마음이 가을을 물들입니다. 다음 날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이름이 김주석이요. 아 주석이요. 네. 아, 주석아. 아고. 네네네. 몇 개월? 7개월. 27개월. 아 27개월이구나. 주석아. 한번 눈을 들었다 봤나.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우리 주석이. 주석아 이게 뭐지? 소리 나나? 오늘 방문한 선생님은 현재 주석이의 발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건데요. 주석이는 또래에 비해 언어가 더딘 편입니다. 선생님이 잘 활동을 한대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또래 관계도 원만하지 않을 것 같고 언어도 지금 한 단어 이상은 엄마 아빠 아주 작은 것밖에 안 되고 두 단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언어 치료 계속 다니고 치료도 받도록 다녀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얘를 데리고 다닐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갖고 그러니까 주석이를 좀 데리고 다니를 도와줄 만한 누가 어른 선생님들이나 뭐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치료를 받을 만한 상황에. 나는 또 이제 쟤 때문에 경빈이에 이어 주석이까지 엄마는 모든 게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서 미안하고 또 마음도 아픕니다. 얘 때문에 얘 낳고서 나 때문에 그런 건가? 뭐 이제 그래 엄마들이 많은 엄마들이 주석이에게 필요한 건 주변의 관심인데요. 좀 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럴 수 있어요 얘도. 너무 좋은데 자꾸 이렇게
말도 듣고.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어떤 걸까요? 전반적으로 발달이 지연된 부분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아이하고 뭔가 신체 놀이를 했을 때 주어지는 반응이 아이가 뭔가 환경적 자극이 정말 부족하고 미입해서 더 발달이 더 지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환경의 자극이 조금 더 필요하고 적극적인 부모 자세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농부의 정성이 담긴 열매처럼 부모도 평생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키우는데요. 그 덕분에 오늘 경빈이는 16살 생일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빈 생일 축하합니다. 일로 와라. 하나, 둘, 셋. 와. 모처럼 환한 웃음을 보이는 경빈이. 그런 언니에게 동생 은진이가 준비한 뜻밖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편지인데요. 이거 내가 언니 생일 축하해. 생일 선물은 궁금하지? 생일 선물은 이따가 줄게. 언니 친구 정연이가 안녕 경빈아, 나 장이야. 그동안 병원에 힘들었지? 내가 병만 안 오고서 미안해. 너가 학교에서 오면 내가 잘해줄게. 다소 엉뚱했지만 동생과 친구들의 진심이 전해졌던 걸까요? 경빈이가 갑자기 눈물을 보입니다. 아니 애들이 편지 써서 그래. 애들 보고 싶어서. 친구들 보고 싶어서. 지금 이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경빈이가 지금 빨리 다 낫으면 좋겠다. 첫째는 몸이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학교 가서 뜬 애들 친구들하고 놀고. 그렇다면 경빈이의 바람은 어떤 걸까요? 경빈이 양 지금 소망이 뭐예요? 잠시 눈시울이 붉어진 경빈이. 빨리 아픈 게 나아서 예전처럼 가족이랑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희망합니다. 올해 나이 16. 꿈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경빈이. 하지만 지금은 숨을 쉬는 것도 먹는 것도 혼자서는 해낼 수가 없는데요. 토병에 지친 여린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가족의 바람은 단 하나. 경빈이의 환한 웃음입니다. 누구든지 고통은 피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는 건 다시 말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둠 끝에 빛이 찾아오듯이 고통이 없다면 또 행복을 말할 수 없겠죠.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넓을수록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소나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